안녕하세요.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. 영어 발음의 10가지 원칙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. 오늘은 그 두 번째 내용으로서 영어의 Z 소리입니다. 우리말에 없는 소리이고요. 이 소리는 알파벳을 읽을 때 Z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고 또 익혀왔을 것입니다. 영어에서는 Z라고 발음을 하지만 우리는 일본어 방식의 외래어 표기 원리를 적용해서 Z라고 표현하고 있죠. 그래서 과거에 한때 유행했던 만화 영화 중에 마징가 Z 이렇게 Z라고 표기를 해놓고 이해하고 있었던 소리에 해당됩니다. 하지만 이 소리는 Z라는 발음과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최근에는 Z라는 소리로 많이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실제 Z라고 발음한다는 것은 일본어 방식을 추종하는 것이었고요. 이 Z라는 발음 대신에 Z로 표기하는 것을 더 자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원래의 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우리말에 없는 소리이지만 실제로 과거에는 존재했을 수도 있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이러한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. 우리말에 없는 영어의 Z 소리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단어들입니다. MZ, is, easy, busy 이러한 단어들이 바로 영어의 Z 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. 어떤 분들은 제가 이 발음을 했지만 귀에는 분명히 지읒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. 소리의 특성이 명확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말에 이 소리에 해당하는 소리가 현재는 없기 때문에 지읒으로 들리기도 하는 것이죠. 그러면 이러한 자기가 가진 모국어의 특성이 반영되면서 어떤 소리를 듣게 되면 그 소리가 자기가 이해하는 소리로 변경이 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날에도 MG, is, easy, busy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 것이죠.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. 우리의 언어 습관에서 이러한 소리를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. 의도적으로 학습하지 않으면 어려운 소리인 것이 사실이죠. 자, 그러면 Z 소리는 또 어떤 소리로도 들리는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is라고 발음하는 사람들도 있죠. is 같은 경우에 시옷으로도 발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도대체 이 Z 소리는 뭐냐라는 거죠. 시옷도 아니고 지읒도 아닌 어떤 소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. 우리말에 없는 소리, 이 Z 소리는 그 소리의 특성을 정의하면 입천장 소리이고 목젖이 울리는 소리입니다. 그러면 이 입천장 소리라는 것은 어떤 소리냐? 우리말에서 시옷이나 지읒과 비슷한 소리라는 이야기입니다. 위치가 비슷하다는 이야기고요.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바로 목젖이 울리는 소리라는 거죠. 그러면 목젖이 울리는 소리가 왜 중요한가? 영어에서는 소리 구별에서 일종의 세트로 나눠집니다. 목젖 울리는 소리, 목젖 울리지 않는 소리.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지읒이라고 생각하는 소리와 영어의 Z 소리는 바로 서로 대립되는 쌍을 이루고 있는 소리입니다. 그런데 앞에서 제가 잠깐 지금은 없지만 과거에는 있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을 당시에 이 세모 모양의 글자가 있습니다. 세모 모양의 글자를 반치음이라고 표기하기도 했습니다. 반치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 치자가 이빨, 그래서 절반 정도는 이하고 연관되는 소리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. 그렇지만
이 소리의 특성 중에서 시옷이나 지읒과 유사한 계열이었을 것이고 목젖이 울리는 소리였다라는 걸 추정해 볼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. 먼저 이 소리를 글자 표기로 정의를 해보면 위에 제가 시옷이라고 표시를 해보겠습니다. 먼저 시옷 소리하고도 그 글자가 닮아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조할 때는 바로 이러한 글자에다가 하나의 획을 더합니다. 이렇게. 그러면 지읒이 되지요. 그리고 한 획을 더하면 치읒이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위로만 더할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더할 수도 있죠. 시옷에. 따라서 이 소리는 시옷, 지읒과 같은 계열의 소리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목젖이 울리는 소리였을 거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증거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. 목젖이 울리는 소리의 계열로 분류가 되는 소리지요. 즉 유성음이라는 겁니다. 목젖이 울리는 소리. 그러면 이러한 소리를 종합해 볼 때 오늘날 영어의 Z 소리하고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 글자 표기를 영어의 Z 소리에 저는 활용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.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를 적용하여 1995년부터 제가 영어의 Z 소리에는 세모 모양의 글자로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소리가 언뜻 현재에는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어떨까?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. 우리가 지읒이라고 발음을 하고 있다면 지읒과 다른 이 소리는 같은 위치에 세모 모양의 글자를 넣어서 지읒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. 그래서 영어의 Z에 해당하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다. 이렇게 나타내고 이 글자로서 의식적으로 소리를 낸다면 영어의 Z 소리에 해당하는 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러한 소리 표기를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영어의 Z 소리를 내겠다. 이렇게 마음을 잡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연관되는 영어의 Z를 봤을 때, 이 위치에 이렇게 적용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.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 현재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하신다면 소리와 글자의 일치, 이 과정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앞에서 제가 잠깐 읽어드린 이 소리들을 여러분들도 실제로 표기해 보시고 발음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날 MZ세대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. MZ, 이 소리라는 거죠. 그래서 이 MZ에서 MZ가 아니고 MG도 아닌 MC도 아니고 MZ와 같은 이러한 소리를 내본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. 마찬가지로 easy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. 또한 저거 좀 줘, 저거 좀 줘 이런 그 지읒이 들어간 위치에도 여러분들이 즈 발음을 넣어서 저거 좀 줘, 아니면 지금부터 150여 년 전에도 볼 수 있었던 가을이라는 그 고어, 옛날 글자에는 가잘 이러한 발음. 그래서 가을 대신에 가잘 이런 것처럼 의식적으로 몇 개의 소리에 여러분들이 영어의 Z에 해당하는 소리를 연습을 하신다면 과거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제할 때 이 소리 표기 그 원래의 모습을 찾아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은 영어의 Z에 해당하는 소리들과 글자 표기 그리고 발음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